예, 데일리 핵심 이슈 분석을 통해서 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파이널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철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를 위한 파이널 체크 오늘의 첫 번째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삼성 SDI 테슬라 ESS 협업 이슈 부과 간신 가져볼 관련주는 자 테슬라가 사실 전기차 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도 지금 영위하고 있는데 테슬라 ESS 배터리를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 SDI 그리고 삼성 SDI는 에너지 저장 장치 안에 탑재되는 중대형 2차 전지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로서 어떤 역할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I는 이제 앞으로 이제 테슬라와 성장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뭔가 좀 시장에서 주목받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막 오르지도 않고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번 이슈를 좀 정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삼성 SDI와 이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좀 가격 매력이 발생됐을 때 접근 가능한 종목까지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 SDI 최근에 이제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발 이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국내 이제 배터리 3사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이제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앞서 말씀해 준 것처럼 테슬라 쪽에서 ESS에 대한 모멘텀을 좀 부각을 시킨 부분들이 증시나 아니면 관련된 종목들에게는 또다시 이제 흔히 말하는 주가 상승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 SDI는 여전히 좋다라고밖에는 표현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부담스러운 거는 최근에 이제 배터리 3사가 워낙 상승세가 이제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승세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부분들이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위쪽으로 열려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ESS 쪽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블루웨이브든 어쨌든 친환경이든 탄소 중립이든 이러한 부분들을 하려면은 기타 이제 화석 연료가 아닌 친환경 부분들로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를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저장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흐름 안에서도 ESS는 성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렌드 자체가 친환경 그리고 ESS 그리고 전기차 이러한 부분들이 큰 그 흐름 안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부분들은 삼성 SDI를 지금 ESS 모멘텀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ESS 관련된 모멘텀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주 또는 이제 시가총액이 그나마 삼성 SDI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P&E 솔루션이랑 그다음에 PNT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제 부각이 됐었고 이 앞전 이제 상승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P&E 솔루션이나 아니면 PNT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조금 쉬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PNT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2차 전지, 그러니까 중대형이라는 게 결국엔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신고가를 찍었다가 살짝 3거래일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시장의 특징인데 대형주 상승세보다 더 상승이 못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PNT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P&E 솔루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ESS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좀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ESS 포메이션 R&D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집단에서는 PNT나 P&E 솔루션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테슬라가 생산하는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안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삼성 SDI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뭐 대형 2차 전지나 뭐 전기차에 탑재되는 대형 2차 전지나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 SDI가 그 테슬라 전기차에 대형 2차 전지를 과연 납품할 수 있을지를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뭐 올해 삼성 SDI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 뭐 68%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어떤 실적 추정치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성장하는지 챙겨 보면서 삼성 SDI가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김영철 와운의 파트너는 PNT 그리고 PNE 솔루션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이기기 위한 파이널 체크 오늘의 두 번째 주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자, 올해 나스닥 신규 상장 기대 쿠팡 상승 중인 관련주의 유망주 지금 쿠팡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한 구부 능선을 넘었다. 뭐 지금 뭐 예심 통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1분기 중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으로 쿠팡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테마성으로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실제로 펀더멘털이 개선돼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종목이. 좀 옥석 좀 가려주세요. 일단 뭐 너무 많은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뭐 상한가에 들어갔고 어제 오늘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일단은 뭐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물류 관련된 부분들 KTCT 같은 경우가 KCTC 같은 경우가 일단은 뭐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물류 관련해가지고 동방 관련된 이제 동방이라는 기업들도 기업도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뭐 단기간에 한 60%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와서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뭐 이런 자리에 이제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쿠팡이 콘텐츠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고 이제 뭐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쿠팡이 이제 쿠팡 플레이 쪽, 그러니까 OTT 쪽 그 동영상 서비스 이쪽을 진출을 한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그 쿠팡의 멤버십을 사용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사용자 이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금 과금 없이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쿠팡의 유료 회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플을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봤더니 사실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이제 OTT, 그러니까 동영상 플레이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메이저 공룡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시장에서는 분명히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사실 지금 물류 관련된 종목이나 아니면 제재 관련된 종목들 물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오히려 쿠팡이 신사업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 컨텐츠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뭐 그 애플 TV 또는 뭐 아마존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 이러한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나마 덜 오른 종목 중에 하나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는 쿠팡이 어쨌든 그 배송에 대한 그리고 물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관련된 기업들 보면은 일단은 쿠팡이 있고요. 뭐 당연히 비상장이고 그다음에 마켓컬리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지오소프트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쿠팡이 만약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상당히 고밸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이제 뭐 관련된 기업들의 피어 그룹의 밸류 재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지오소프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이게 요즘에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호가 변동성이 조금 높은데 이게 바로 매수하시지를 마시고 항상 뭐 기업을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어쨌든 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피어 그룹 중에서는 지오소프트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참고로 쿠팡은 국가대표급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고 빠르면 올해 1분기 중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장 후 시가총액이 30조 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쿠팡 나스닥 상장의 최대 수혜주는 소프트뱅크죠. 소프트뱅크가 비전 펀드를 통해서 이제 쿠팡에 27억 달러를 투자했고 현재 지분율이 무려 37%니까요. 자, 어쨌든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지금 분여가 되는 구간이니까 이제 언택트 관련된 기업 내에서 구조적으로 이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간편결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물류 및 택배 사업자들, 그리고 골판지 및 골판지 원지 및 상자를 만드는 기업들까지 좀 좋은 위치에 들어올 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주가가 막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전략, 오후장 투자 전략 제시를 위한 파이널 체크, 오늘의 세 번째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순환매 장세가 전개될 경우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순환매 관점에서 오늘 일단은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성장주의 관점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수소차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와 수소차가 이제 뭐 양분돼서 이제 뭐 따로 각개전투적으로 이제 붙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어쨌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을 모멘텀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작년에는 이제 전기차의 한 해가 됐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몇몇의 대기업들이 사업 부분들을 재편을 하거나 아니면 신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할 때 거기에 이제 핵심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수소 관련된 그러한 이제 사업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뭐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좀 반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생각보다는 뭐 신고가를 치거나 아니면은 뭐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은 없기 때문에 수소 생태계가 좀 다시 한번 시장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들 2019년도, 2018년도 수소 관련된 움직임 나왔을 때 사실 제일 먼저 움직인 게 뭐 수소 그 생태계에서 밸류 체인을 보면은 어쨌든 뭐 부품, 자동차 부품이 될 수 있고 충전소나 뭐 기타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어쨌든 수소차 부품주들이 제일 먼저 시세가 좀 나왔고 가장 이제 상승이 좋았기 때문에 수소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 있는 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향후 미래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 전력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그리고 한국은 이제 수소차나 뭐 수소 연료전지 관련 분야에서 비교 우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소 경제 수혜주, 오늘 아마 오후장 관심주일 것 같은데 그 네. 종목에 대해서 뭐 투자 포인트하고 그리고 전략까지 쭉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기업명은 이제 상하프론테크고요. 워낙 뭐 TV 방송이랑 그다음에 이제 한 증권사에서 정말로 강력하게 세일즈가 들어간 종목이어서 작년에 이제 상당히 시세가 좀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멤브레인 쪽에 특허를 등록을 한 부분들이고, 헝가리 공장이랑 유럽 공장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으로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서 다른 작은 종목들도 좀 있지만 어쨌든 대장주가 좀 이끌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뭐 이 앞전에 뭐 풍력이나 아니면은 뭐 태양광 관련된 일부 대장주들이 시세를 먼저 끌어내고 관련된 종목들이 따라간 것처럼, 어쨌든 수소 관련된 뭐 특허 그리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하프론테크가 가장 좀 탑픽으로 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상하프론테크에 대한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모멘텀이 조금 위쪽으로 붙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목표가는 일단 한 6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차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하프론테크를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고요. 자, 지금까지 김영철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